윤석열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 카르텔인 줄만 알았던 이재명 악마화 관련 사건들 모두 그 끝에 윤석열이 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대통령 X를 통해서 국민의힘 조폭 연루설 이거 사과 안 하십니까? 라는 X의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말씀하세요. 먼저 하십시오. 아니 저는 이거는 그 선거 전 어떤 뭐랄까 공익 캠페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익 캠페인. 여러분 예전에 그 이렇게 저한테 음해하고 마타도 한 거 보셨죠? 이번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 사람들 또 거짓말할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사실 네. 그 대통령이 X에 올린 그 이제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시신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네. 그 이제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외교적 참사라고 막 논쟁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거를 조금 누르려고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있죠. 예. 그렇군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난 대선 22년입니다. 0.73%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사실은 그가 기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 다리를 사람이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랬죠. 윤석열 차. 네. 뭐 이런 거가 보면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질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오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너무 작은 표차로 패배했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상계엄이라는 황당무계한 사건까지 겪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계를 완전히 무슨 그야말로 그 트럼프식 표현에 따르면 석기 시대로 만들려고 그렇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사실로 규명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정치인의 도의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도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그 엮여 있는 여러 가지 대장동 뭐 등등 이런 사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지금 문제 의식이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하는 초두 효과라고 있죠.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정원우 후보 있잖아요. 네. 제가 주변에 최근에 제가 아는 학교 동생들하고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원우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스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여의도에 이제 경제나 뭐 이런 그 기업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네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부 장관 아니까 그 정원우 후보 칸쿤 여직원하고 둘이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치. 일반인들은 네. 어떻게 알고 있냐면 김재섭 의원이 때린 그것만 기억하지. 끝이죠, 네, 사실. 예, 네. 둘이 갔다. 근데 네. 나중에 뭐 해석으로 해서 뭐 이동학 치고 뭐 11명이 갔니 뭐 거기 예를 들면 간 다음에 멕시코 시티는 머니까 네. 이 거리가 짧아서 해명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요. 그게 이게 정치 초두 효과랑 맞아요. 예리 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일행 중에 다 같이 돌아다닌 걸 설명을 했고, 당시에 이제 칸쿤도 다 같이 이동을 했잖아요. 11명이 칸쿤을 2명이 간 게 아니라 다 같이 가서 이동한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명인가는 이제 딴 데로 빠졌고, 근데 어쨌든 끝나고 나면 칸쿤만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네, 근데 네. 이거를 둘이 간 거 아니야 하면서 제가 물었죠. 아니 해석이 그렇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또 뭐라 하냐면, 아니 그 성동구청 깐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둘이 가지 나오지 않았냐고. 야, 말도 안 되는 그럼 그 소리다. 성동구청에서 둘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성동구청이 둘이지. 다른 전체는 11명이라고요. 여가부 장관 뭐 당하면 예. 단체로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이제 제일 취약점이기도 한데, 정보를 취사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독자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독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첫 기사만 누르지. 아니 그래서 저는 언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예, 언론이 제목 한 줄, 기사 한 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그렇죠. 확확 바뀌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정주 기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론이 잘못한 탓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목.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 TV조선이나 이런 썸네일 보면 너무 자극적이에요. 저는 너무 그래도 공영 언론 아니에요? 아닌가?
그런 거 없나? 아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책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쏟아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김재섭 됩니다.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은 의혹 제기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네.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의혹 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나열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예. 시선 선택해서 사실관계를 나열해서 뭐 되게 자극적인 얘기만 한 건데 네. 그거를 따옴표로 그 기자들이 받아 써버리니까 사람들은 거의 제목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인이 알고 있는 이런 사실 있죠. 저는 음. 그래 봐요. 김재섭 의원의 이제 속내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지인이 인식하는 요 정도 상황을 노린 거죠 처음부터.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네. 했다고요 처음부터. 명확하-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그렇죠. 나오면 해명은 받아주면 되고 예. 추가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 그건 그렇다고 백브레스 설명하면 되겠지. 예. 라고 처음부터 설계를 한 채로 아. 요 효과를 노린 거 아, 그럼요. 아닐까 야 하는 그러면 그거 진짜 나쁜 거 전형적이죠. 아니에요? 의심이 들죠. 예. 전형적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분이 사실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런 그렇죠. 가짜 뉴스 때문에 음. 그 표진 같은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신 거고 크림 소다님이 언론이 진짜 중요합니다. 진희님께서도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책임을 다해야죠.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해초님께서 슈퍼챗을 써주셨는데 2줄 넘어가면 안 본다. 헤드라인만 본다. 그거 그렇죠. 이용하는 게 언론이고 국짐이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실 보도, 사실 보도를 하는 매체들이 오래 가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중간에 평가받고 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들이라면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가겠다. 보수 정치의 길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사다운 것이지 끝까지 송원석 대표 워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짜 뉴스 뭐 덮으려고. 덮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자체가 너무 전 그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의 X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유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 사격하는 거다. 왜냐하면 강훈식 이제 비서실장이 카타르도 갔고 이번에 뭐 그죠. 4개국 계획이 가깝습니다. 없었지만 예.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을 했단 말이죠. 그 4개 국가들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과 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을 또 지지하고 지원해요. 다 이슬람권 국가고 중동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좀 싫다고 말을 못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X로 이렇게 쳐주는 비판한 것이 반가운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보세요. 성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뭐 실수해가지고 그거 덮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국민의힘의 좁은 시각이죠. 네. 그렇군요. 자, 11시 04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세월호 12주기, 이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에 네. 안산에서 추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러니까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인식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자체로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지겠다 약속을 했고요. 무엇보다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는 데에 대해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대북송금 특검보, 권영빈 특검보를 공정성 문제로 교체했다. 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그 특검보 교체로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미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예.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정주 기자님 이제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빼먹지 겁니까? 말고 나오세요. 네? 빼먹지 말고. 아이가 한동훈 네. 전 대표 이렇게 좀 여러 번 나오니까 저도 같이 네. 비례의 원칙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조작한 검찰의 행태를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말단에서 일했던 애가 박상용입니다. 가장 말단. 가장 말단이야. 말단이에요, 말단. 예. 근데 그 박상용이가 어제 또 증인으로 나왔는데 역시 증인 선서하지 않고 밖에 나갔거든요. 예, 그 장면은 매우 빠르게 짧게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환 서울부검 검사장 증인들이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합의된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님 검사님, 헬덕박 들어오도록 허락 안 하셨습니까? 목격하신 적도 없나요? 누가 물어보고 기자. 교도관들이 거짓말한 걸까요? 맨날 거짓말만 그렇게 하세요. 그래, 너가 봐도 재밌지 국정조사. 어제 솔직히 진짜 재밌더라. 자, 박상용이는 이제 끝났고 네. 제일 말단이고 오늘부터는 이제 박상용이의 윗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이는요 윗선에게 다 보고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 다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옵니다. 때 저는 평검사였기 때문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에게는 당연히 다 보고했고 그리고 나서 그 대검의 반부패부, 그다음 총장 이렇게가 주로 보고 라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조작 기소를 한 것이면 그분들도 다 나중에 같이 처벌받아야 되죠? 그렇지. 신동욱 예리하네.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좋았어 이 장면. 신동욱 예리해. 요 핵심을 짚어내네. 명장면이야 이 맞아요. 장면. 자, 그런데 박상용이의 바로 윗선이 김영남 부장검사더라고. 부장검사. 김영남. 이름들이 다 비슷해, 검사들은. 야, 김영남 부장검사. 아, 용남이가 아니고 영남. 근데 이 바로 박상용의 바로 윗선 김영남 부장검사가 어제 국회에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얘도 얼핏 보면 사람 좋아 보여. 넥타이 매고. 근데 박상용이 딱 꼬리 자르기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박상용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용 검사한테 직접 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알지는 못합니다.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용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한번 해명할 기회를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상용 검사는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유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방조범 우유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어려운. 근데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맥북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해 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딱 당연히 걸렸어. 시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1번 양보해서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예. 근데 박상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너야. 해가지고 수사도 무마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야.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보고 그게 너야. 윗선 보고 너. 근데 이 대화의 짜임새가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예. 너무 너무 좋아. 잘하죠? 네. 너무 잘합니다. 자, 그런데 네. 김영남 검사가 어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해. 네. 왜냐하면은
박상용이 바로 위가 얘니까 거짓말 안 하면은 범죄를 그럼 실토하니? 그렇지. 그리고 나경원보다는 난데? 저 워딩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네, 나경원 맞아요. 같으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저기? 없잖아요. 약속이라고. 시킨다 그랬지 약속이라고 안 했잖아요. 약속이라고 설정 그랬어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김영남 검사 어제 거짓말 현장에서 바로 다 박살 납니다. 네.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전화를 한 녹취가 다 공개가 됐잖아.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 변호사의 조력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네. 서민석 변호사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와달라고 얘기하려고 통화했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진짜 같잖아. 완벽히 현장에서 다 박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영남 부장검사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고검장님, 부장검사가 이화영 변호사에게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절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부적절하죠? 증인 이야기해 보세요. 왜 전화했습니까?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는 본인이 조사를 받을 때 서민석 변호사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 서민석 변호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사 참여를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 참여해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애초에 제가 검찰에 조사받을 때 한 번도 제가 조사받을 때 진술에 참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이화영 증인이 수사받을 때 같이 있었습니까? 저는 수사 입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화영 증인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김영남 부장검사까지 동원돼서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류자면서 사임한 다음에 한동안 서민석 변호사님이 수사 참여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서민석 변호사님이든 아니면 서민석 변호사님 그 같이 근무하던 어쏘 변호사님이든 그 엄청난 게 나왔죠 기억하고 지금? 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는 애초에 계약부터 재판용으로 계약한 거였어. 아, 조사받을 때 참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었던 거야. 저분은 그래서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 출신. 그러니까 네. 법원에 갔을 때 하는 걸로 선임을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한 번도 안 갔고. 네. 이게 엄청난 거 나왔죠? 이거 완전 거짓말했죠? 네, 김영남? 완전 거짓말이에요. 정말 못되지 않았어요? 진짜 못됐어. 너무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맞아. 예, 딱딱 걸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말이 났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엄청난 게 나온 거죠. 지금 엄청난 게 걸린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저걸 또 찾아내셨어요? 와, 이 거짓말을 너무 하니까. 근데 진짜 능구렁이 같이 모든 답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로 하네. 그렇지.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거꾸라지. 아, 거꾸라지. 정말. 근데 그 전에는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김영남이 증거가 나오면 2년 전 일이라 기억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저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네. 자기 머릿속에 있던 그대로를 이야기했고 그러나 서민석 변호사는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입회한 적이 없고 없다. 예. 고맙습니다. 고위직 검사장 출신이나 고위직 이제 법원장 출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왜 그 계장이 치잖아요. 수사 계장. 네. 6급에 6급 제일 높은 사람이 그 6급 앞에 피고인 옆에 가방 들고 앉아 있는 거. 그거 소위 싫어해. 말하는 입회 변호사. 그걸 제일 싫어해요. 아. 그래서 진짜 그 후배 검사 옆에 앉아 있고 수사관이 계장이 막 타이프 치면서 질문하는데 옆에 있어가지고 그 대답하지 마세요. 그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건 또 많이 간섭도 못해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너무 싫어해요. 딱 법원장 그래도 출신인데. 네. 그렇지. 그래서 저기 아까 어쏘 변호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소시에이트, 그러니까 보조, 변호사 밑에 지원하는 보조 변호사, 전문용어로 새끼 변호사. 새끼 변호사가 서민석 밑에 있는 새끼 변호사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제가 퉁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네. 좀 박살 났고요. 자, 그러면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한 것은 이거는 이제 회유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요거는 이제 회유의 목적 잡아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진술세미나입니다. 수감자들, 검사가 한날 한시에 한 공간에 모아
자기들끼리 한 방에 집어넣어. 붙여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 맞추게 하는 것. 요거를 이제 편의상 진술 세미나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검사가 판을 깔아줘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불법 행위를 검사는 뭐라고 빠져나가냐? 대질 신문을 했다라고 빠져나갑니다. 대질 신문. 한날 한시에 나온 거는 부른 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부인 못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대질 신문한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요것도 거짓말 박살 났습니다. 요거 한 방에 그냥 박살 나버렸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23년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을 소환을 합니다.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1313 오실로요. 알고 계셨죠? 대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대질 조서 남겼습니까? 대질 조사 남겼던 걸 알고 있습니다. 다 남겼습니까? 다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6월 이 사이에 1313호 검찰실 등 수원지검에 불려가갔을 때 지금 김영남 증인이 진술한 사실 확인서 그런 것들 남긴 적 없습니다. 그리고 대질 신문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영남 증인 신문 조서도 남기지 않고 사실 확인서도 남기지 않고 피의자라 대질 신문도 하지 않고 이러고 불러내면 불법이죠? 전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영환 고검장님이 감찰할 때 제가 참고인으로 4차례 출석을 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후에 정영환 그 당시 감찰팀장님에게 물어보시면 그 정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찰 과정에서 진술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런 조서가 없었고 심지어 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그건 이후에 제가 차분하게 다시 한번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고검이 감찰해서 다 알고 있는데 저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대질 신문이라고 거짓말. 근데 대질 조사라는 것 자체도 그 2명이나 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아두는 건 대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없지. 그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건 회식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네. 금방 이화영 지사 뒤에 앉아있던 머리 하얀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네. 5월 17일 날 같이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같이 모여 있었고 그럼 제가 묻습니다. 대질 신문 있었습니까? 모여 있긴 했었는데 대질 신문 전 없었습니다. 없었어. 라고 그 사람이 바로 저 그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질 신문 없었습니다라고 바로 그 뒤에 하얀 머리 있는 사람이 바로 나와서 또 답변을. 아니 근데 이 검사가 거짓말하잖아. 서울 고검이 감찰 결과 다 갖고 있다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대질 신문은 뭐고 모아서 앉아서 진술 세미나는 뭐냐 할 텐데요. 대질 신문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한다 하는 것을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봐. 그때 네가 이거 해서 아니지. 얘가 거짓말하고 있지. 이걸 확인하는 게 대질 신문인데 이 진술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통째로 조작하는 행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맞추기 행위인데 이제 검사들이 어떻게 도망가냐면 진술 세미나냐 하면은 아니 세미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런 형식의 세미나는 아니잖아요. 모아서 말 맞추기 한 것을 진술 세미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는 없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세미나가 아니다. 학술 행사가 아니다. 했냐 그러니까 연호가 들어와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다 했는데 파티는 아니다. 다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건데 실제로 대질 신문도 아니고 말 맞추고 회유하고 압력 행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이다. 그러니까 대질 신문이 필요한 거는 전형적으로 김영남애가 박성룡이를 불러다 놓고 야 박성룡 너한테 보고했다고 그래. 너네 몰랐다고 그래. 이런 게 대질 신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요 깔끔하게 또 거짓말 잡아냈죠. 그날 모여서는 커피 마시고 과자 먹고 이랬다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거 회식이라고 한다니까. 근데 감옥살이 안 해본 사람들은 과자 먹고 커피 먹고 빵 먹고 뭐 밥 먹는 게 뭐냐 그러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꽁꽁 묶여가지고요. 그럼요. 구치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조그만 구멍 하나로 세상 보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행복인 줄 아세요? 그렇겠죠. 다 이게 맞춰가지고 숨구멍 안에 뚫어놓는데 그런데 구치감에 있다가 검사실 올라가서 빵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극락이죠. 진짜 극락.
극락 맞아요. 맞아요. 인생이 나 이제 안 죽어도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검사가 하나님이 되는 뭐 그렇게 순간이에요. 보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저께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실 가서 항의했잖아. 왜요? 공간도 있는데 왜 연어랑 과자랑 채널이 아니냐고. 제가 학생 때 검사실에 갔거든요. 그런데 치안본부에서 물고문 당하고 이제 검사실에 갑니다. 아유. 어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어머님한테 제가 볼펜, 심 그래야지 뭐라도 기록 좀 해보게. 그래서 어머님이 나가서 이렇게 해갖고 볼펜 심을 저한테 줬어요. 이 볼펜 심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이걸로 뭔가 쓸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갔는데 교도관한테 걸려서 뺏겼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 볼펜 심 하나를 가지고 뭔가 기록해서 다음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 볼펜 심까지 뭔가 기밀을 채고 들어와서 감방합니다. 건방이라 그러죠. 건방. 방 다 뒤져요. 그래서 그 볼펜 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걸 당해본 사람들에게 과자 아니 범죄자를 떼거리로 모아놓고 예? 같이 얘기하고 김성태가 5월 17일 날 이 검사실에 오기 전에 그래요. 야 오늘 저녁에 생수통에다가 네 맞아요. 술 좀 부어와라. 네, 적게 녹취록이 있어요. 예, 그건 뭐 네?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이제 또 중요한데요. 자 돈을 이재명 대신에 줬다. 쌍방울이. 요거잖아요. 네. 그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오남한테 줬다는 거야. 네. 자, 요거 아주 기가 막힌데요.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쌍방울의 그러니까 김성태 아랫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리오남을 만났고 실제로 리오남한테 돈을 줬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부분 짧게만 보겠습니다.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리오나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자, 왔다 그러네. 정말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뭐냐. 어제 국회에서 나온 내용이 너무 많아. 이거 정리하는데 지금 눈이 아파 죽겠어. 지금도. 진짜 많았어. 너무 많아. 근데 언론은 이것만 보도해. 딱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리오남 있었다. 봐봐. 네. 근데 거짓말인지 아닌지. 와. 이것만 한다니까 실제야. 아니 실제로 제가 쭉 봤는데 재래식 언론들이 다 진짜 저렇게 보고 이것만 해. 다시 한번 이거 헤드라인은 이거 다 짚고 가야 돼. 이거 봐봐. 진짜 저것들. 이게 말이 되는 헤드라인입니까 이게? 그래서 어제 진짜 저것만 부각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전혀 지금 이것만 합니다. 실제입니다. 진짜 얼마나 어제 내용이 많았는데. 자. 근데 이것만 헤드라인을 올리면 이건 안 돼요. 왜냐? 기자들도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가 너무 많단 말이야. 이미 국정원 기관 보고로 진실이 이미 드러났잖아. 서영교 의원님이 이거 설명해 줬잖아. 맞지? 필리핀에 없었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3국에 체류했어. 이거를 확인했잖아. 이 문건이 있나 봐. 국정원 문건이. 근데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아, 뭐가 있어요? 네. 이게 정확한 거니까 이걸로. 네. 이거 화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여기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질문할 때는 방용철이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돈을 줬냐, 언제 어디서 안부수를 데리고 만나 갔냐. 그러다가 또 신동국이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7월 24일 첫날 70만 불을 안부수하고 그다음에 김성태 있는 자리에서 준 것 같다. 쟤는 도중에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건 방용철의 주장이고 김성태는 왔다 갔다 해요. 7월 25일 날 줬다고 하기도 하고 7월 26일 날 줬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기간 중에 이호남이는 베트남 하노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다가 중국 베이징으로 올라가서 베이징에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이호남이는 자신이 여차하면 도피할 수 있는 북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있는 곳에만 활동을 해요. 다른 데 절대 안 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호남이가 일생일대의 미션을 받고 김영철이한테 미션을 받고 통전부장 김영철한테 미션을 받고 베트남에 체류를 하고 중국 베이징에 가가지고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 들어가서 본국에 보고하는 그 전체 흐름이 딱 나와 있어요. 깔끔하네.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지금 없나 보네. 그거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어떤 자료? 그거에 방금 보고 아니 있는 거. 막 띄웠어요. 7월인데 아까 지금 5월이라고 써 있어. 요건 7월 거고 지금 띄운 건 5월 건데 의원님 7월 걸 들고 계셨어요. 7월 거. 여기 아니네. 네. 19년 7월. 오, 메인 눈으로 잘 봤네요. 7월 거. 자, 7월 거 다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22일부터 4일까지 하노이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어요. 베트남에는 바로 석 달 전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만난 데예요. 그러니까는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북한 대사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네. 거기 가서 제일 중요한 미션을 실행하고 중국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이 올라온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올라온 다음에 모 인사가 이호남이를 만나서 이거 전체를 또 확인을 해요. 그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래서 갈 수가 없고 이호남이가 입증을 했다라고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번 있어. 그 5월 달에 만났다고 하는 거. 그것도 그때 이호남이가 중국 대련에서 수술하고 힘들어 가지고 평양 들어가서 있다가 나와요. 요거 이제 요거. 이거는 그래서 2번 만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때 이재명 지사의 무슨 방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제 그 국회 그 필리핀 행사에 참여했던 분이 국회에 나왔어. 맞습니다. 김국훈이라고 아태협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그 필리핀 행사에 참여한 사람이 예전에도 뉴스타파에 다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제 나와가지고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줬거든요. 자, 그 영상은 아니 왜 아까 그 영상에서 딱 끊어 언론은 그 다른 영상만 봐도 내가 판단할 수 있거든. 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황용철 정인께서 리호남이 2019년 7월 24일 2차 대회 때 필리핀에 왔고 초저녁에 오카도 호텔 뒷문 쪽에서 만나서 김성태도 안내해주고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이라도 번복하시면 위증죄 처벌 안 받습니다. 법정에서도 진술했던 내용입니다. 저 김국훈 증인. 네. 네, 안부수의 그 아태협의 본부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때 2차 그 대회 총괄 기획 담당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2차 대회 때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오실 수가 없는 그때 당시의 구조였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분은 북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북한 대표단들에 대한 모든 통제나 보안이나 경호를 저희가 담당을 했고 또 저희 직원이 그 옆에 항상 24시간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한 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호남 참사가 필리핀에 왔다면 안부수 회장이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보에 하면 정인이 그 리호남으로부터 그때 필리핀에 가지 않았다라는 말도 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예,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말 들었습니까? 시기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오래된 시기는 아닙니다. 그때 필리핀 내 2차 대회 간 적 없다. 네네. 리호남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네네. 아까 그 존경하는 곽규택 의원님께서 리호남이 그 위조역 14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국이 지문 채취 안면 정보를 전면 시행한 게 2018년 4월입니다. 중국 공항 가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여권 제시하고 출국 심사관이 여권 사진하고 확인하고 통과 이런 게 아니에요. 지문 추체가지고 바로 걸립니다. 출입국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좀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게 그냥 출신이다. 그래 맞아요. 전문가거든요 저분은. 그런데 언론 봐봐. 아니 2차 대회 총괄 기획 담당한 사람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럼 연결성을 또 보고 보도를 나오면 더 좋지 않나? 언론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심각합니다. 아니 박 의원님 이거를 좀 한번 러프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대외적으로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고 활동하도록 북한에서 나름 일종의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은 저 사람의 동선을 계속 파악해서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호남이는 이제 북한의 정찰총국 그러니까 대외 공작 활동하는 쪽에서 주로 이제 동북아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춘, 블라디보스톡, 심양, 단동, 북경 위쪽으로. 그 밑에는 안 와요. 그 밑에는 2019년에 문철명이라고 정찰총국 담당자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담당. 근데 이자가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비는구나, 이게. 2018년 19년부터 필리핀 전부 비고 정찰 종국이 다 철수하고 북한에서는 말레이시아하고 애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해요. 필리핀도 그런 사정 비슷한 상태여가지고 동남아에는 아예 정찰 종국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래서 갈 수가 없다고. 전문가는 확실히. 와, 전문가. 아예 2019년 18년부터 문철 명칭은 다 나와요. 네이버에 문철 명칭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동남아 쪽에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 공작하는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를 이제 더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동남아 밑에가 다 이제 비어 있으니까 괴멸됐으니까 그 북쪽을 담당하는 것 중에 이호남이는 아까 라이센스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1년에 20만 달러. 열심히 외화 버리고는 별 사기를 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갖다가 북에 갖다 줘야 돼. 그렇죠. 근데 요때는 2018년 뭐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때니까 물이 좋을 때예요. 2018년 19년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만나자고 한 사람이 많았어요. 뭐 기자도부터 시작해서 겁나 많았어요. 그러면 뭐 5,000불, 뭐 3,000불, 10,000불하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매달 상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북한에 상납을 해야 돼. 본부에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2019년 7월 이호남이가 70만 불을 받았다는 요때 7월 자료 있어. 7월달 요때 끌려 들어가 어디로 끌려? 평양으로 2019년 8월에 끌려 들어가 8월 요건 7월인데 8월에 끌려가. 야 너새 상납 실적이 안 좋다. 리오남이. 네, 5만 불 안 냈다고 디지 가서 터지고 죽을 뻔했어요. 70만 불 받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게 안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실적이 안 좋았어. 실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장이 섰는데 하노이 그 노딜이 2019년 2월 말에 왕창 망하잖아요. 네, 망했죠. 2018년에 장이 쓰다가 확 꺼진 거예요. 꺼져가지고 할당량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분기별로 5만 불 하면은 이제 1년에 20만 불이잖아요. 네? 채워야 되는데 애가 돈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들어와봐 해갖고 너 뭐 했어 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어요. 네? 70만 불 갔으면 진작 주지. 그래서 아까 나온 김국훈 씨 말이 구조적으로 아니다. 내가 그때 그 돈 받았으면은 진작에 살아났고 그 돈을 못 받았으면 그 돈을 받았는데 내가 삼켰다면 지금 정치 교화소에가 있다. 누가 죽은지도 모르게 죽어요. 이제 명쾌하잖아요. 야, 확실히 질문이 좋으니까 답이 좋네. 제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이제 뭐 깔끔하네. 그리고 그날 이야기가 아무도 모른다. 리오남을. 아무도 못 봤다. 근데 방용철이 봤다고 하고 그 다음 이야기는 돈은 김성태가 방에서 몰래 줬다.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라고 한 명 더 손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KH 조정식 부회장이고 손을 들고 나와서 김성태하고 저하고 한 방 썼습니다. 스위트룸인데 한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습니다. 같은 방 썼는데 거기 제3자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아니. 방영철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100평짜리 예를 들면 프레지던셜 스위트룸이라 그러잖아요. 딱 방 하나 있는 거 그거를 이 김성태 혼자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조경식하고 둘이 잤다는 건데 그러면은 방영철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니는 KH고 내가 쌍방울인데 뭔 소리냐. 그거 전체 우리가 관리했다고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네? 잠깐만요 의원님 해가지고 위원장님 해가지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근데 조경식이와 김성태하고 둘이 잤다는데 반박을 못해. 조경식 뭐라 그러냐면 뭐 수행원이고 누구고 그 방 문 앞에까지밖에 못 온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방영철이가 돈 줬다는 7월 24일은 북한의 이종혁이라고 우리로 치면 장관 위급이 내려와갖고 대표단이 온 날이에요. 첫날 술도 안 먹어요. 그날 돈을 줬다는 거야.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돈을 안 줬으니까 첫날 줬는데 둘째 날 줬는데 셋째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방용철은 그 무슨 이득을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용철이 얘네가 만약에 진실을 얘기해버리면 얘네들은 끝장납니다. 원래 범죄가 있잖아. 원래 범죄. 아니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못 대는 거예요. 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이 있는 거죠. 이미 법정에서도 저런 식으로 방용철이가 했다잖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엎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골치 아픕니다. 그렇게 돼. 방영철이 그러고 나니까 또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방용철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방용철 컴퓨터에서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 문건을 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문건을 저희가 찾았죠. 찾았습니다. 예, 자료에 11번인가에 이 문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리오남이 왔다고 한 때가 19년 7월 24일에서 27일입니다. 네. 7월 24일에서 27일 저 문건인데요. 요건 7월 1일 문건입니다. 7월 1일 문건. 이 7월 1일 문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부 자료인데요. 네. 거기에 협의 안건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의 방북을 추진한다. 7월 1일 문건에 자기네 회장님 방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태평화교류협의회와 함께 3자 합의로 추진한다. 네. 회장님 방북 문제는 만약에 리오남이 오는 그 대회에 대해서 뭔가 이화영 얘기나 경기도 얘기가 있었으면 여기에 경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장은 김성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자료를 법원이 채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말은 법원도 똑같이 이 상황을 유죄로 몰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습니다. 바로 손을 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야기했더니 방영철이 또 손을 들고 나옵니다. 저는 PC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PC는 아니고 제가 지시한 사항이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그럼 좋아요. 방영철 PC 말고 방영철이 PC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PC에 들어있다. 이렇게 할게요. 네.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습니다.